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반비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비례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두 변수 x랑 y에 대해서 x값이 2배가 되면은 y값이 2분의 1, x값이 3배면 y값은 3분의 1, x값이 4배다, y값은 4분의 1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 x와 y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a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x 곱하기 y는 a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x랑 y랑 반비례할 때 y 곱하기 x 곱하기 y는 항상 일정합니다.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x 곱하기 a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자, 플러스 a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오른쪽 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x랑 y랑 곱해주면은 항상 12가 나와야 됩니다. x가 1이라면은 y는 12, x가 2라면은 y는 6, 3 곱하기 4가 12, 4 곱하기 3이 12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x가 2배가 됐네요. y는 2분의 1배가 됐고요. x는 3배, y는 3분의 1배. 자, x가 4배, y는 4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y는 x분의 10이라는 식으로 표현 가능할 거고요. x 곱하기 y 값은 항상 12로 일정하다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길이가 30cm인 빵을 x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를 때 한 조각의 길이를 y cm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30cm 빵을 한 조각일 때는 한 조각당 길이는 30cm이고요. 두 조각으로 잘라주면은 15, 세 조각으로 잘라주면은 10c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네 조각으로 잘라주면은 두 조각 잘라준 요 놈을 다시 지금 그렇죠, 나누기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7.5cm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30cm를 30조각 해주면은 한 조각당 1cm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랑 x랑 반비례하는지 말해 주세요. 자, 말해 주면 되겠죠. 크게 불러봅시다. yes,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x랑 y랑 곱해주면은 항상 30이 나오기 때문에 x 곱하기 y 값은 30입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고요. y는 x분의 30. 자, 문제 1번입니다.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골라봅시다. 자, 항상 요런 꼴이면 되겠죠. x 곱하기 y가 어떠한 숫자, 그리고 y는 x분의 상수꼴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 되는 거죠. y는 x분의 상수꼴,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없네요. 답은 2번 하나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무슨 그래프예요? 참고로 그렇죠,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 그리고 요것도 정비례 관계고요.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1차 함수꼴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입니다. y는 x에 반비례하고 이런 키워드까지 나오면은 여기까지 끊어주고 y는 x분의 a 이렇게 써주는 연습을 합시다. 자, 그리고 x가 5일 때 y값은 3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x 곱하기 y값은 15가 나오는 거잖아. 요 15가 바로 a 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x를 곱해주면은 x, y가 a잖아.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15구나.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관계식이라고 써줘도 되는 거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y는 x분의 15.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 x에 반비례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가 2 세제곱센티미터인 어떤 기체의 압력이 8기압일 때 다음 무릎에 답해 봅시다 라는 거죠. 자, 반비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피가 y라 그랬죠. y는 2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압력이 x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압력이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값은 8입니다. 그리하여 x 곱하기 a가 바로 일정한 값 16이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식 어떻게 나옵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x분의 16이라는 반비례 식을 써줄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압력이 32라고 합니다. 압력은 x예요, y예요? 그렇죠, x가 나오겠죠. x에다가 3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y값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y값은 그래서 32분의 16, 그리하여 2분의 1 리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y는 x분의 4 그래프죠.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x 곱하기 y는 4라고 표현해 봅시다. x 좌표랑 y 좌표랑 곱해주면 항상 4가 나오는 점을 찍어 봅시다. 자, 그래서 정수 범위에서는 1,4, 여기서는 2,2, 그쵸? 2,2죠. 여기서는 얼마예요? 지금 정수는 아니니까 이거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4,1.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점점 여기서도 지금 점점 이렇게 그어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간격을 유리수 범위로 확장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점이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박히겠죠? 점들이 이어지면은 선을 만들기 때문에 요러한 곡선이 나오겠네요.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하여 여기 A가 양수라면은 A가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이러한 매끄러운 곡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 3, 4분면이 될 거고요. 자,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일 때는 X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Y값은 밑으로 가고 있네요. 이것도 Y값이 밑으로 향하고 있네요. 화살표가 밑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증가한다면은 Y값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봅시다. A가 음수일 때는 요런 형태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곡선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은 역시나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오른쪽으로 갈 때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값은 증가하겠습니다. 자, 참고의 두 번째 문장. 반비례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건 참고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A 값이 커질수록 만약에 이 놈이 지금 A가 여기서 A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놈이 1일 때 요 그래프로 표현이 됐다면은 A가 만약에 3이다. 그럴 때는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문제 4번이죠.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네모 안에 알맞게 채워 넣어주세요. 이것도 1번 x 곱하기 y는 3이라고 그냥 하자. 이렇게 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x랑 y랑 곱해주면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는 마이너스 3, 여기서는 1 곱하기 3이 3이고요. 3 곱하기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1은 여기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삼은 여기가 나오고요. 1, 3은 여기입니다. 3, 1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줄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이런 곡선을 그려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하여 제 1, 4분면과 제 3,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x값이 증가하면 화살표는 아래로 가고 있고요. 역시나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증가한다면 y값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x랑 y랑 곱해주면은 어떤 수가 나옵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4라면은 y값은 1, 마이너스 1이라면은 4, 곱해서 항상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좌표가 찍혀질 수 있겠고, 마4, 1은 여기, 마1, 4는 여기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 자, 그리하여 요런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는 요런 그래프 나올 수 있겠죠. 자, 몇 사분면입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날 수 있겠고요. 역시나 x값이 증가하면은 y값도 올라간다.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합니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입니다. x랑 y랑 곱해주게 되면은 항상 6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x 좌표가 마이너스 a, y 좌표가 4죠. x랑 y랑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a가 나올 거고요. 요 값이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양변을 마이너스로 4로 나눠준 마이너스 4분의 6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필수 문제 6번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고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 반비례 그래프이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는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x랑 y랑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은 x 곱하기 y.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x분의 마이너스 6으로 표현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6이고요. 네모칸도 한번 채워볼까요? 마이너스 2,3 지남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 3을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만 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 8번입니다.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는 문제이고요. 자, 정비례랑 반비례 그래프가 자, A점에서 만난다. 즉, 요 A점은 정비례도 지나고 반비례 그래프도 지납니다. 확대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A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3이 나오겠죠? 자, Y좌표가 얼마입니까? B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3,B는 요 정비례 Y는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x에다가 3을 넣어주면은 y 값이 9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b 값은 9가 나온다. 자, 그래서 b는 9. 자, 요 3,9는 다시 요 반비례 곡선 위에 한 점이 나오기 때문에 x랑 y랑 곱해주면은 또 얼마가 나옵니까? a가 나온다고 하였죠? a 값은 x랑 y 값의 곱입니다. 3, 9, 27. 자, 그래서 a 값은 27이고 b 값은 9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역시나 맞췄고요. 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x에 정비례한다. 그렇다면은 y는 ax 꼴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x분의 y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까지 챙겨주도록 합시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까? x축과 y축이 있다면은 항상 원점을 지나는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점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Y가 X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Y는 X분의 A꼴 나와야 되는 거고요. X와 Y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로 배웠습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은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려줄 수 있었죠.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다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거고요.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별표 쳐주세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축? Y축에 가깝다. 자, 반비례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사실 A가 0보다 작을 때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X축과 Y축이 있었어요. 그럴 때 0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나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몇 사분면? 그렇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자, A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은 Y값도 증가한다. 이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서 멀어집니까? 그렇죠. X축과 Y축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자, 이로써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끝없이 문제 풀고 복습하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